자, 지금부터는 금년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업종이죠. 건설업종입니다. 바로 1분기 건설업종 실적 전망하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하경민 앵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건설업종, 사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렸던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것으로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의 방소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건설주의 주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당연히 실적 때문입니다. 지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게 정말 자명하기 때문인데요. 네,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제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은 10%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은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철근과 시멘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 철근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거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이런 철근을 건설사들이 매입하는 가격이 작년보다 40%가 올랐고 또 시멘트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따라서 당연히 수익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겠네요. 일단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한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적어지겠네요. 일단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재료비가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은 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최대 15% 이상 깎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건설사들이 번 돈을 죄다 재료비로 까먹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번 오른 재료비는 또 잘 떨어지지 않아서 또 그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늘어난 원가 부담을 상쇄할 만큼 일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건설사들이 지금 바로 그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록 1분기 장사는 조금 망쳤지만 다가올 2분기, 나아가서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사들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원가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 좀 건설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은 단연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이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사실 좀 늘 그랬지만 항상 기대감은 높지만 이런 관련 법 개정이나 또 여야 합의 도달 등의 장벽으로 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좀 높았던 기대감이 곧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고 또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윤 당선인의 공약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좀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또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단지를 늘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서울 서초구나 또 이런 은평구 같은 일부 자치구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건축 대기 물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약 5년치 물량의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하면은 거의 서울에만 한 13만 6천 가구 정도 되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이 한 49만 가구 정도. 지금 7년 만에 거의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개인들의 목마름을 또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부터 시멘트까지 안 오른 원재료 가격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 올려달라 이렇게 하도급 업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 중단되면은 규제 완화 또 이런 것도 다 소용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현장이 한 350곳 정도 됩니다. 맞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시공사,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거 원청사라고 하죠. 이런 이제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협조 의사를 밝힌 현장이 지금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185곳 정도 되고요. 지금 나머지 현장도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대목이나 다름없는 올해를 지금 공사비 좀 몇 푼 때문에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협의를 좀 진행을 해서 공사비가 오르면 그만큼 이제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 업계의 이런 엄포를 오히려 건설사들은 마진을 늘릴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사별로 보자면 또 국내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해외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특히나 국제유가 상승이 오히려 호재가 되기도 한다고요. 예,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게 오히려 호재
화제가 됩니다. 예, 특히 지속되는 이런 고유가 환경은 해외 시장에서도 중요한 발주처인 중동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켜 주거든요. 벌써부터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중동 발주처들이 지금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5조 원 규모의 이제 GCC 6개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 6개국을 잇는 지금 철도망 사업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우리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1단계 구간이 지금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말고도 11조 원 규모의 쿠웨이트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요 사업의 경우는 우리 건설사 무려 5곳이 입찰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중동 국가 특성상 좀 사업 추진 속도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빠르고 또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5곳이 지금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했는데 네. 사실 누가 선정돼도 우리 업계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동 최대 발주처인 사우디 아람코 역시 올해 설비 투자를 지난해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 55조 5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좀 중동으로부터 이런 수주 낭보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우리 건설사들 해외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사가 좀 활약을 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최선주로 꼽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중심이 된 이제 국내 주택 시장에서 좀 2년 연속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했던 기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향후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수주 잔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주 잔고가 올해 건축과 주택 부문에서만 37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4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 40조라는 숫자가 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수주 잔고가 매출의 3배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이 건축과 주택에서 올리는 매출이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뭐 3배를 훨씬 넘고. 그러네요. 예. 상당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또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한 6건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30건 정도를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적게는 2천억 원에서 많게는 5천억 원까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인데 그만큼 현금이 풍부하고 또 이걸 불릴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도 코로나19 이후에 좀 다른 건설사들이 국내 사업에만 몰두한 반면 현대건설은 꾸준히 해외 수주고를 채워왔습니다. 올해에도 10조 원가량의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고요. 이는 국내 건설사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현대건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각각 최대 9%에서 29%가량 성장이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전체 매출 20조 원, 또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산업부의 방송호 기자와 함께 건설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증권계에서는 또 현대증권을 타픽으로, 현대건설을 타픽으로 꼽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신동호 앵커. 네, 앞서 취재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대형 건설사주 1분기 실적을 이제 시장을 밑도는 성적을 낼 것 같은데요. 이 최수창 파트너님, 이 정책 모멘텀 기대를 얻었던 대형 건설사주, 파트너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해외 수주가 좀 뒷받침돼야 좀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안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건설사에 있어서 국내 정책 쪽으로 볼 거냐 해외를 볼 거냐인데 건설사들의 기대치는 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건설 수주가 해외 수주가 09년, 010년, 011년도 상당히 좋아서 뭐 600억 불, 700억 불이었거든요. 14년도, 15년도부터 400억 불을 하회한 다음부터 지금 계속 300억 불, 200억 불 저조한 해외 수주 모멘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확대되려면 중동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1분기에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분의 1로 감소했거든요. 중동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네. 하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건수들만 지금 수주를 하면서 실제로 1분기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감소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건설주의 투자 대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건 반론도 있을 거예요. 그 국내 정책 좋지 않냐? 그러면 국내에서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쉽게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공급 확대한다고 네. 해봐야 실제로 원자재나 건자재 업체들이 수혜지 건설사들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하나 주목해야 겠고요. 또 하나는 해외 수주 모멘트에서는 아람코의 투자가 언제 시점에서 발동하느냐 네. 그 포인트.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내 건설사보다는 건자재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최영동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하면 우리가 뭐 한약방에 감초하듯이 건자재가 필수 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분기 건자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건설업도 그렇고 건자재도 네. 그렇고 사실은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글쎄요. 네.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게 1분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건자재가 시멘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멘트 가격 자체가 작년도에 127불이었는데 예. 지금 올해만 벌써 300불입니다. 톤당. 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1분기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멘트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가격 정가를 좀 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는 네.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상대적으로 뭐 착공제라든지 중간재, 쉽게 말씀해서 뭐 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푸집이라든지 관련 예.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 대비해서 실적 부분들은 2021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좀 동일하게 나올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이 좀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좀 내려놓으시면서 네. 관전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수창 파트너부터 건설 업종 내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목에스폼. 파트너님, 이 종목 픽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국내에서는 건설 정책에 뭐 재건축이다, 250만 원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거푸집입니다. 근데 네. 거푸집이 알루미늄 폼으로 판넬로 지어지는데 이게 알루미늄 판넬은 철제하고 다르게 재사용이 굉장히 많이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알루미늄 가격 급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루미늄 판넬 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 인상까지 나와서. 예. 그러면 건축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되면서 거푸집은 꼭 들어가니까 삼목에스폼이 국내 시장 점유율 40에서 50%고요. 그 다음에 금강공업인데 이 두 기업들은 지금 차트 잠깐만 잡아주면 좋겠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트레이딩과 투자를 나누는 이유는 개인 투자분들, 초보자분들 이게 그래도 좋아? 투자를 섣불리 고점에 매수해 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달리는 만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직전 저점이 깨진다거나 25,000원이 이탈된다면은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지금 종목도 금강공업 보시면 같은 그 섹터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쪽에서는 저는 거푸집 쪽이 수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최영동 교수님의 관심 종목도 같이 보시죠. 네, 현대건설입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글쎄요. 네. 저도 좋게 보는데 기자님께서도 너무 좋게 보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대다수의 건설업종들이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성장하는 흐름들은 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매출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건설주에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현대건설을 좀 꼽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분기 자체가 좀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 수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동이라든지 에너지 시장에 대한 변화 부분들로 인해서 예. 뭐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우리가 좀 무게감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전이라든지 풍력 쪽에 또 신사업 부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국내 그리고 해외 그다음에 신사업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설사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봉 종목 캐치 교육 관련주와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